자, 그 다음 뉴스는요, 요겁니다. 1기 신도시 이주단지를 철회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에서 이주 계획을 짠다. 정부 발표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단지가 11월 달에 지정이 된다 그러죠. 그렇게 지정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철거해야 되고요. 그렇죠? 성토해야 되고, 다 지을 기간 동안 거기 사시던 분들이 어딘가로 이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발표된 걸로 지금 1기 신도시만 최대 39,000세대인데 39,000세대가 정부 계획 기준으로 27년도에 갑자기 임대차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사 기간이 적어도 한 3년은 걸릴 텐데 그 3년 동안 그 39,000세대가 어디론가 전세든 월세든 가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또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1기 신도시가 최소한 30만 채가 넘어가요. 따라서 첫 해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물량만큼 나와야 돼요. 원래 스무스하게 진행된다고 치면 최소한 3년치는 필요하거든요. 이주 계획이. 그럼 거의 10만 세대란 말이에요. 즉 3년간에 걸쳐서 계획대로면 약 10만 세대가 갑자기 임대차 시장에 나올 텐데 그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정부가 뭘 했었어요? 이주단지란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분당에 살고 있다고 봅시다. 분당에 살고 있는데 나보고 저쪽에 있는 임대주택에 가서 3년 살다고 그래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내 자식 있다고 쳐봐요. 애가 학교 다니고 있어. 어떻게 거기 가요? 못 갑니다. 따라서 대상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주단지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주 계획을 아직 못 짰어요. 이게 문제죠. 자, 요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골마온 곳은 결국 터진다. 전 좀 암담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정말 좋죠. 최대한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해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미뤄왔던 거라면, 그래서 그 시기가 정말 늦게까지 왔으면 결국은 어떤 해결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돼요. 저는 이번에 이주대책 문제가 딱 거기에 해당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거는 지금 저는 해결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주대책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팩트체크부터 해보면 27년부터 정부 계획입니다. 사실 이것도 27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죠. 여하튼 정부 계획대로 27년부터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그때부터 매년 2만에서 3만 가구, 최대 4만 가구까지 3만 9천 가구니까 이주 수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치가 문제가 아니죠. 3년 동안 공사해야 되니까 3년치가 누적이 돼요. 거의 10만 채 정도가 갑자기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7년부터 매년 합해서. 그리고 그 뒤로도 향후 10년간 이걸 갖다 한다고 하니까 계속 생길 문제예요. 자, 그 첫 번째 해결 방안이 이거였어요. 임대단지를 조성하겠다. 근데 일단 실수요자들인 거기에 살던 사람들 자체가 이거 반대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고 있던 생활권이라는 곳이잖아요. 직장도 있고. 근데 이걸 갖다 저쪽 임대단지 가서 살아라?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도 철회했어요. 그래서 뭐 설문조사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3기 신도시가 대충 맞물리거든요. 입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됐을 때입니다. 이것도 대충 입주시기가 27~28년도에 3기 신도시 입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그 3기 신도시를 좀 활용해 보겠다. 근데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3기 신도시의 상당수 물량을 임대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3년 있다가 다시 나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10년 동안 반복되니까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갖다 임대주택으로 굴려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3기 신도시가 뭐 수도권 곳곳에 있긴 하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나 물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주 대상이 되는 1기 신도시에서 접근성이라는 게 다 달라요. 선호도도 다를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 만들어도 거기 학교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이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생깁니다. 따라서 얘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어느 일정 정도 비율, 전체는 못하고 일정 정도 비율을 흡수하는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얘기한 거, 민간 공급을 유도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 민간 공급,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PF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로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든 유도해 보겠다? 그리고 솔직히 뭐 민간 공급 유도할 수 있는 게 뭘로 유도하겠다는 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진다고 하더라도 어디다 지어요? 그걸 갖다가 분당 같은 데 지을 땅이면 뭐 당연한 건 거고, 이거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대책이 나와도 왜 해결이 안 된다고 묻느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가구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대책이 없는 이유는요, 원인을 보면 압니다. 원인을 보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재건축 연한은 원래 20년이었습니다. 건축된 지 20년 되면 재건축할 수 있게 해줬어요. 언제까지? 2003년도까지. 이게 200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년이었던 연한을 갖다가 40년으로 늘려버립니다.
한 방에 2배로 늘려버렸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 03년도입니다. 부동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죠. 즉 쉽게 말해서 제가 이때를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 집을 산 게 98년도라고 그랬잖아요. IMF 때. 용감했죠. 그때 당시에 상계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제가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원래 당시 기준으로 보면 98년 제가 그 매입했을 때 88년에 준공됐으니까 98년, 2008년이면 재건축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생각은 아니었어요. 여하튼 그래도 재건축이 08년도엔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도 재건축 연한이 2008년인 거지 재건축은 그때 곧바로 시작 못합니다. 왜냐면 한 10년 정도 잡아먹거든요. 신청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3년도에 갑자기 정부가 40년을 발표해버립니다. 재건축 하려면 40년 기다려야 돼. 물론 80년대 아파트는 조금 인센티브 줬어요. 2, 3년 정도씩. 여하튼 그래도 08년도에 재건축할 아파트가 언제로? 2028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즉 이게 법이 안 바뀌었으면요 지금도 상계주공 아파트들은 재건축 연한을 갖다가 아직도 4, 5년 앞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묶었어요. 그런데 문제 좀 많았죠. 공급 문제라든가. 실제로 이거 하고 나서 2004년, 5년, 6년 부동산 폭등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013년도에 정부가 입장을 바꿉니다. 다시. 재밌어요. 20년, 40년을 했는데 이건 좀 많은 것 같다. 30년으로 줄여줄게 해서 2013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도대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파트가 20년 갈지 40년 갈지 30년 갈지 그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정부 맘대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요 기간 동안 그럼 뭐가 안 됐느냐? 그냥 재건축이 안 된 거예요. 더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집값에 가장 문제가 된 건 뭡니까? 서울 집값이에요. 근데 서울에는 이게 13년도에 그러면 30년이 풀렸으니까 좀 재건축이 됐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나왔죠. 서울시장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계셨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뭘 했냐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도심 재생사업이라는 거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재건축을 막았습니다. 즉 30년으로 풀어줬지만 상계주공이고 강남이고 재건축된 거 거의 없습니다. 특히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 그 PC 구조였던 단지 제외하면 거의 재건축 안 됐죠. 지금 이제 뭐 한다 그러는데 분담금 뭐 이런 거면서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즉 이걸 이렇게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꽉꽉 막혀왔던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20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원도심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돼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나마 한 게 뭐냐면 이 시기에 있었던 거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의 공급 정책이. 근데 집값은 서울부터 오르거든요. 근데 서울에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2기는 많이 많았죠. 동탄부터 이렇게 원거리, 서울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원거리에 만들어버렸고 3기 신도시 그나마 좀 가까운 데 짓겠다 했는데 문제는 아직도 멀었고 이게 지금 이때부터 보면요 1기 신도시가 90년대 초반부터 중반 정도까지 한번 쫙 공급된 다음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수도권에 실질적으로 그게 쌓인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계속 막아왔거든요. 지금까지 별별 이유로 다 막았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게 한 번에 터지는 거죠. 왜냐면 노후주택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30년이라고 하지만 1기 신도시들 들어간 지 30년 됐어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지금 1기 신도시, 일산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 재건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90년대 초반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30년 연한 채웠고요. 근데 재건축하면요 그냥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가 빨리 해준다 그래도 그거 한 7년 걸린단 말이에요. 즉 아파트 자체는 한 40년이 넘어가 버려요. 더한 것들 있죠. 상계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50년 될 겁니다. 재건축에서 들어가기 시작할 때쯤 되면. 즉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막아왔잖아요. 누가 뭐래든 어떤 이유인지는 뭐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막아온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이거예요. 스무스한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해결되지가 않은 게 몇십 년 지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주 대책이 나오든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도권 외곽까지 영향 미치다가 다양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종결될 듯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객들이 27년도부터 이 전세 월세든 뭐 하여튼 임차 물량이 쏟아지겠죠. 사람들이 뭐 그때가 정부가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물량을 다 받아줄 만한 어떤 완벽한 대책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시장을 막아놨었는데 그게 한 번에 터지는 건데 따라서 그때 되면 일기 신도시 주변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곽까지 전세가 상승에 따라서 뭐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7년, 28년 때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심각하다 그랬잖아요. 수도권 그걸 맞물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수도권 외곽까지 전세가가 올라가든 매매가도 올라가든 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집값이 올라가면 또 좋다고 삽니다.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입지 같은 거 안 보고 올라간다고 사면은 문제가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 거냐?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겠죠. 일기 신도시나 이런 거.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물량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집이 100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30은 즉 30주는 일반 분양 되잖아요. 공급은 늘어나요.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결국 공급이 늘어난 게 맞잖아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외곽까지 올라갔던 것들 다시 다운되겠죠? 그럼 그거 사고 있던 사람들은
뭐 영끌에서 샀든 아니면 거기 전세 들어가 있었든 역전세난부터 시작해서 한 번 또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피바람이 몰아치겠죠. 거기서는 이게 벌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다. 적어도 저희 회원님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마땅히 할 책이 없어요. 그나마 개인적으로 이 생각은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1기 신도시 그래요. 11월 달에 선도지구 지정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단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1기 신도시 이외의 재건축 등도 가능한 것들은 공급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1기 신도시 5개 지구 이외에 재건축 가능한 물량들 있거든요. 서울에 널렸죠. 수도권에 널렸습니다. 찾아보면. 거기들 재건축도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박상호 장관이 이번에 뭐 제초안 얘기했는데 제초 같은 거에 또 안 걸리는 놈들도 많아요. 그 정도 아니고 대표적인 지난번에 다뤘던 상계 주거이나 이런 쪽이요. 얘네들 풀어줘야 돼요. 용적률 같은 거 풀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뭐 그렇다 막 풀어줘서 뭐 누구에게만 이득이 이건 아니지만 지금 이거 같이 안 풀어주잖아요. 10년 이상 내내 괴롭힐 겁니다. 선도지구 지정한 이후부터 이주 대책이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터질 거예요. 차라리 단기간에 역효과가 좀 있더라도 확 풀어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1기 신도시가 들어선 게 단기간에 집중해 들어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90년대 초반에 단기 집중됐던 걸 지금 그걸 10년에 늘려서 재건축을 한다? 안 풀려요 절대로. 한번 그렇게 확 들어갔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됐었지만 그 뒤로 순차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공급했다가 한 번에 확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하는 거 빨리 해주는 거 맞아요. 되도록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27년이 아니라 당겼으면 더 당겨서 해줘야 돼요. 물론 현실적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공급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뭐 1기 신도시 이외의 재건축들 풀어줄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돼서 공급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특히나 서울. 또 뭐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1기 신도시를 하는 거 좋은데 3기 신도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다고. 공급이 가능한 모든 것들은 대책을 다 동원해서 풀어줘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만약 안 그러면 지금 슬근슬근 올라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전 영상에서 기다리지 말고 살려면 사고 갈아타면 갈아타야 되는 시기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전세가든 집값이든 아직 그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전세가도 뭐 올라가봐야 60주 동안 떨어진 거 올라가면서 조금 회복한 거거든요. 집값도 아직 80%에서 85% 수준이에요. 따라서 아직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 4년 뒤에는 정말 28년도에 멸망전, 다운되는 멸망전이 아니라 올라가는 멸망전 다시 벌어지고 그런 거 벌어지면 항상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항상 그렇지만 하위 계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그렇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급 문제 심각하다는 거 조금 생각하시고 이런 거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지 않냐. 지금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충격 없이 넘기겠다? 못합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충격을 넘겨야 된다. 이걸 질질 끄면요 정말 힘들어진다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에 따른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